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한국 모두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 주 마지막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 저녁 나토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우리는 무기를 나토에 보내고 나토가 그 비용을 100% 부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체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현재 스페인과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 패트리엇 미사일의 우크라이나 이전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휴전 논의에 진전이 없었으며 러시아가 전쟁을 멈출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리테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방공 시스템과 탄약이 필요하다고 각국에 촉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여러 제품에 대해 오는 8월부터 최대 3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가 펜타닐 유입을 제대로 막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실질적인 마약 밀반 입량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25% 관세에서 대폭 상향된 것으로 두 나라의 무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펜타닐 대응에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며 무역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멕시코, 브라질 등에도 관세 편지를 보내며 무역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EU 및 영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 중심 질서에서 점차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 위치한 덴버 자연과학 박물관에서 공룡 화석이 새로 발견됐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장소가 바로 박물관 주차장 아래라는 사실입니다. 지열 난방 시추를 위해 뚫은 지하 230m 깊이의 구멍에서 백악기 후기 소형 초식 공룡의 척추뼈로 보이는 화석이 검출됐고, 이는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함께 발견된 식물 화석을 통해 이 지역이 당시 습지였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박물관 측은 달에서 홀인원을 한 것과 같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고, 현재 이 화석은 박물관 내 전시 중입니다. 하지만 박물관은 공룡 발굴을 위해 주차장을 다시 파헤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카마릴로의 한 농장에서 이민 단속을 벌이던 연방 요원들과 시위대 사이에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현장에는 국경 순찰대와 세관국 차량, 군용 차량과 헬기까지 투입됐고, 연방 요원들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흰색과 녹색 연기를 내뿜는 캔스터를 던졌습니다. 일부 시민은 눈에 자극을 받았고 여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연방 당국은 해당 지역 마리화나 재배시설에 대한 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체포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던 한 여성은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고 아버지의 트럭만 남아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연방정부는 남가주 전역에서 이민자 체포를 확대하며 지역 내 공포와 반발이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텍사스 캠프 미스틱에서 지난주 갑작스러운 홍수가 덮쳐 최소 27명이 숨졌고 캠프 운영자 딕 이스트랜드도 희생됐습니다. 그는 1980년대부터 과달루페 강이 위험성을 경고하며 지역 홍수경보 시스템을 구축했던 인물이지만 그 시스템은 1999년 노후화로 폐쇄됐고 대체 시스템은 끝내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캠프 미스틱 내 가장 큰 피해를 본 숙소들은 연방정부가 최고 위험지대로 분류한 곳에 위치해 있었지만 수십 년간 이전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캠프는 새로운 저위험 지역에 건물을 증설했지만 기존 고위험구역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구조적 조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참사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관리 실패라고 말합니다. 이스트랜드는 생전 강은 아름답지만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그의 말은 이번 비극 이후 더 무겁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뉴스입니다. 한미일 3국이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만나 안보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세 나라는 에너지 조선 분야뿐 아니라 핵심 광물, 인공지능, 공급망 등 신흥기술 영역에서도 협력을 심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박 차관은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를 위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미일 측과 긴밀히 협조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미일 미래세대 교류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며 삼국 협력의 지속 동력 확보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다자 외교회장에서 삼국 외교 리더십의 연대를 재확인한 의미 있는 자리였지만 공동성명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미일 3국이 11일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의 전략폭격기 BU-11을 포함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에서는 세 나라 합참의장이 모여 11년 만에 한국에서 회의를 열었고 미국 측은 북한과 함께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케인미 합참의장은 이제는 억지력을 재정립할 시점이라며 3국 안보협력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겨냥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인도태평양 전반으로 확대되는 신호로 미국이 동맹국에 더 많은 안보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되거나 방위비 분담 압박이 뒤따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 견제에 동참할 것을 전제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정부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성길 국장은 11일 국회 토론회에서 조선 분야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자 협력을 요청하는 대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국 조선업을 전략적 방어 파트너로 보고 있으며 협력 과정에서 중국산 자재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의 조건이 붙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국장은 조선협력과 대중견제가 분리된 개념이 아니며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반드시 함께 논의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조선업 보호를 위한 존스법의 우회나 면제 가능성도 조선 협력의 일부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미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 방향과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대상에서 재외동포 비자를 가진 고려인들이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고려인 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국인과의 주민등록 연계나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포함되지만 F4 비자인 고려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들지 않습니다.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거주 중인 4,800여 명의 고려인 중 약 3,700명이 F4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한 고려인협회는 대통령실에 청원서를 제출하며 세금도 내고 소비도 하며 국민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법적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반복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특히 고려인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함께한 동포임을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형평성과 통합 정신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급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지급 대상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출신의 최민경 씨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국내 첫 형사 고소에 나섰습니다. 최 씨는 1997년 탈북 후 중국에 체류하다 2008년 강제 북송됐고 이후 북한 구금시설에서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인권단체 변호인단은 11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국가보위부 관계자 5명을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상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이며 북한 주민도 국민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국내 법원에서도 형사재판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됐으며 변호인단은 의지만 있다면 피고소인 조사 없이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고소는 북한 최고 지도자를 상대로 한 전례 없는 법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국내외 법률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